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만났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에게 사퇴하란 요구를 전달하며 정면 충돌한 지 이틀 만입니다. 밤사이 충남 서천시장에서 200개 넘는 점포가 잿더미가 되는 큰 불이 났는데 이 현장 점검 시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를 만든 겁니다. 오늘 만남으로 갈등은 일단 가라앉는 모양새지만 이번 충돌 사태의 배경인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해 보입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한 한 위원장이 시장 입구에서 윤 대통령을 기다립니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한 위원장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윤 대통령이 악수를 청하고 한 위원장 어깨를 툭 칩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위원장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표출된 지 이틀 만에 두 사람이 만난 겁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나란히 화재 현장으로 걸어갔고 화재 진압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을 만나 재난지역 선포 검토 등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거 빨리 좀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바로 영업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좌우간에 좀 신속하게 이거 회복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윤 대통령의 한 발자국 뒤에서 한 위원장은 현장 점검 내내 곁을 지켰고 간간히 대화도 나눴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뒤에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직후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봉합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조건이 형성됐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총선이 78일 뒤인데도 여야가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꼼수 비판을 받았던 위성정당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을 돕겠다며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가칭 정치검찰 해체당을 창당하겠다며 발기인 모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의 우당으로 민주당을 견인하겠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했는데 선거제가 연동형 비례제로 유지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여야의 선거제 협상이 표류하며 현행 연동형 비례제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떴다 방식 위성정당이 다시 창궐할 움직임이 생겨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어제 정권을 심판하지 않으면 민주진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신당 창당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총선 때 더불어시민당과 유사한 비례연합신당이 조직되면 합류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경우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거제에 키를 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과거 병리평으로 회귀할 뜻을 시사하다 최근 명분과 실리의 균형점을 찾겠다며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양당의 다수 의석 확보에 유리한 병리평과 정치개혁을 위해 공약한 연동형 사이에서 여전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연동형의 경우 개혁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이 생겨난다는 논란, 병리평은 과거로의 정치퇴행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충청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 오늘도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전북 지역에는 눈이 30cm 가까이 내리기도 했고 제주를 오가는 하늘길과 바닷길도 끊겼습니다. 대설경보가 내려진 광주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진명 기자, 정 기자 머리 위에도 지금 눈이 많이 쌓였는데 광주에는 오늘 종일 이렇게 한방눈이 내렸죠? 네, 광주 도심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안내판에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도록 눈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어제부터 광주에 내린 눈은 14.7cm입니다. 역시 대설경보가 내려진 전북 순창에는 모두 30cm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종일 눈을 치우느라 바쁘게 보냈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눈이 와가지고 눈이 쌓일 때마다 치우는데 한
한 3-4시간마다 나와서 계속 치워야 되네요. 오늘 또 종일 또 눈 잡혀져 있는데 아마 네, 제주에서는 폭설로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이 되기도 했죠. 네, 제주에는 대설과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져 있습니다. 새벽에 제주공항 활주로를 막고 밤사이 내린 눈을 치웠지만 계속된 눈바람에 결항이 속출했습니다. 오늘 예정된 450편 중 실제 오간 건 20여 편에 불과해서 제주에 발이 묶인 승객만 2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울릉도에도 대설 경보와 함께 풍랑 경보가 내려져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25일 밤이 돼서야 재개될 걸로 보입니다. 또 무등산 국립공원 등 8개 국립공원에 탐방로가 폐쇄됐습니다. 네, 지금 정 기자가 서 있는 곳에 눈이 계속 쏟아지는 걸 지금 화면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눈길 사고도 좀 걱정이 됩니다. 사고 소식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제설 차량이 분주히 다녔지만 눈 쏟아지는 속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등 곳곳에서 눈길 미끄럼 사고가 잇따라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전남 화순에서는 승용차가 논으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한파도 계속돼서 전국에서 수도시설 동파도 104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여기서 눈이 더 온다는 게 걱정입니다. 얼마나 더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호남, 서부, 충남, 서해안, 제주에는 여전히 대설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눈의 최대 고비는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입니다. 전라도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내려서 내일 아침까지 최고 15cm까지도 더 올 수 있는 걸로 예보됐습니다. 내일도 영하의 추위는 계속돼 눈이 내리는 곳은 빙판길 주의해야겠습니다. 네, 정 기자도 안전에 유의하면서 취재를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광주에서 정진명 기자였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몇몇 학생들이 남자 담임 선생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하고 SNS에 공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 도중 손가락으로 욕을 하는 일까지 있어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이후 학부모들로부터 되레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조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말 6학년 담임인 A 교사는 반 학생들 중 일부가 자신의 얼굴을 한 여성 사진에 합성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 사진을 비키니 입은 여자 사진에다가 합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수치심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이렇게 만든 학생들을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A 교사는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했는데 학생들의 사과를 받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중 일부가 수업 중에 자신에게 계속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넘어가자는 마음도 있었는데 저를 완전히 무시한 것,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굉장히 존엄성을 침해받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결국 이달 초 교보위를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혐의입니다. A씨가 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제대로 틀지 않고 체력 단련을 시켰다, 짜증스러운 말투로 학생들을 대했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초등교사 노조는 이를 명백한 보복성 신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신고를 당했다는 것 자체로 이제 조사를 몇 군데서 받으셔야 되고 그동안 심리적인 압박감이라든지 그런 걸 받는 스트레스가 극심하시기 때문에 노조는 학교와 교육청에 아동학대 신고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진은 학교를 통해 해당 학부모의 입장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학부모의 관련 내용을 전달하기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위는 오는 25일 열립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서울 강남의 인기 아파트 단지 상가에도 빈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높은 임대료를 감당 못하고 손해만 보는 경우까지 생기면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겁니다. 공다솜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6층짜리 아파트 상가입니다. 3,000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지만 1층은 절반 가까이 비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부터 평당 1억 원이 넘는 고분양가로 화제가 됐는데 임대료까지 훌쩍 뛰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월세가 거의 500인가 550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내고
뭐 김밥 천국을 할 수가 있겠어요. 1층에서 장사를 한다. 그럼 할 게 별로 없죠. 서울 송파구 초대형 단지 상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지하철과 연결돼 입지가 좋지만 지하 1층은 텅 비어 한낮에도 어둡습니다. 그나마 입점된 가게들의 업종도 부동산과 병원이 대부분입니다. 음식점은 참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어서 제일 안 좋아요. 널찍하게 2개 튀어서 하면 괜찮은데 2개 하면 너무 세잖아. 고금리에다 오프라인 상권 침체까지 겹치며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려는 수요가 급감한 겁니다. 이렇다 보니 상가 같은 상업용 부동산 거래 총액은 1년 새 40%가량 줄었습니다. 한때 연간 수익률이 5%를 넘어 투자 열풍이 일었던 것도 옛말이 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1%에 못 미치는데 강남대로 같이 임대료가 높은 일부 지역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당장 임대료를 낮추기도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장사가 안 되면 월세 임대료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자기들이 손해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금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이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일부 아파트들은 상가를 할인 분양하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